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이름은 정미숙입니다. 이름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 제 인생도 남들처럼 평범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무탈히 마쳤고 저는 평생 살림만 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사는 줄만 알았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 알지 못한 이야기였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아들이 이혼했다는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민정이랑. 아들은 맡아줄 수 있어? 그 순간 제 몸 안에 있던 오랜 엄마라는 이름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내 손주를 키우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그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한 저의 인생 이막, 다시 엄마가 되어 겪은 사랑과 분노와 후회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다시 안아주는 여정입니다. 아들이 아이를 데려온 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냉장고 문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차가운 김이 손끝에 맺히는 것도 몰랐다. 그날은 김치찌개를 해야겠다고 아침부터 양파를 까던 내가 칼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엄마, 너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은 감당이 안 돼. 아들의 말은 핑계이자 구조 요청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왜 내가 저지른 감정을 내가 수습해야 하니? 그런데 입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손이 움직였다.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줍고 아이의 신발을 벗기고 작은 옷가방을 안방 구석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이의 눈엔 낯섦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엄마의 품에서 떨어진 아기 새처럼 세근대는 숨소리 사이로 작은 울음이 피어올랐다. 나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지호야.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지금 내 감정을 읽고 있다. 불안해하지 않으려 애쓰는 눈빛. 그 안에서 나는 오래전 어린 아들을 떠올렸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호는 6살이다. 아들의 말로는 엄마와 살다가 2달 전부터 아빠 집에 왔다고 했다. 하지만 아빠 집이라는 말은 너무 과분했다. 아들은 직장도 삶도 감정도 불안정했고 아이를 품기엔 너무 젊고 지쳐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이혼했는지, 아이는 왜 엄마가 아닌 아빠에게 왔는지. 묻지 않은 이유는 단순하다. 이젠 그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 앞에서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 어른들만의 감정의 잔해, 그런 것들은 지금의 지호에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본능처럼 알았다. 나는 식탁 위에 있는 인형을 손에 쥐고 지호에게 다가갔다. 이건 예전에 아빠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야. 이제 내가 가지고 놀래? 지호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아, 이 작은 미소 하나에 나는 이렇게 숨을 돌리게 되는구나. 나는 느꼈다. 이 집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내 삶이 다시 시작됐다는 걸. 밤이 깊었다. 지호는 잠을 자고 나는 안방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흘러들어오는 창가, 그 자리에서 나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나는 다시 엄마가 되었구나. 그 말이 마음 안에서 울렸다. 한 번도 준비되지 않았던 이 역할이 내가 제일 오래 살아온 이름으로 돌아왔다. 다시 밥을 하고 옷을 개고 아이의 입을 닦는 일상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다르다.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도 하지만 이젠 내 2번째 인생이기도 하다. 지호가 우리 집에 온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울 뻔했다. 그날 아침 지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지도 않고 국을 휘젓지도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호야, 오늘은 미역국이야. 생일은 아니지만 너한테 좋은 거라서.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푹 숙였다. 그 조용한 고개 숙임이 내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밥 먹자는 말이 일상이었던 사람이다. 남편에게 아들에게 늘 식탁을 차려왔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는 그 모든 말과 마음이 도달하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 낯선 아이는 내가 낯설었고 나 또한 이 아이가 낯설었다. 나는 다시 엄마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지만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허리는 쉽게 구부러지지 않았고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무엇보다 감정이 오래도록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매일 지호의 작은 얼굴을 살피고 기분을 읽고 실수를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건 꼭 낯선 땅에 심은 화초를 겨울에 키우는 일 같았다. 물을 주면서도 얼지는 않을까? 햇볕이 들면 탈까? 눈이 오면 묻히진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하루를 채웠다. 그날 저녁 지호는 갑자기 방문을 닫고 혼자 들어갔다. 방 안에서 무언가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지호는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아이 곁에 누웠다. 몸이 작은 산처럼 구겨져 있었다. 지호야, 많이 속상했구나.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줄 몰랐다. 그건 내 감정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을 따라간 말이었다.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이제 안 와요? 나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너무 현실적인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 아이는 6살이고 나는 62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너무도 다른 시간과 진실이 있었다. 지금은 엄마 대신 할머니가 지호 곁에 있을 거야. 할머니는 지호 옆에 오래오래 있을 거고.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등 뒤로 아주 작은 숨결이 달라졌다. 울음이 가라앉는 소리였다. 나는 그 등을 쓰다듬으며 내가 매일을 버티는 이유가 하나 생겼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지호는 혼자서 양치질을 했다. 나는 욕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면대에 올라간 작은 의자 위에서 입을 벌리고 치약 거품을 흘리며 에에 하고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는 아이. 나는 웃음을 삼켰다. 그리고 한참을 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아이는 자면서 내 손을 꼭 붙잡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나는 알아챘다. 이 아이는 지금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시 엄마가 되는 길의 초입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함께 걷는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그날은 비가 왔다. 작은 빗방울이 처마를 때리는 소리가 오래된 벽지를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물에 젖은 지호의 운동화를 현관에서 털며 천천히 신발장 아래 칸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전 아들이 어릴 때 신던 고무신이 있었다. 나는 무심결에 그것을 꺼내 들었다. 검은 얼룩이 남은 바닥, 손때가 짙게 밴 구, 그리고 발끝이 약간 벌어진 형태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다. 하지만 그것을 들고 있는 내 손은 낯설었다. 아, 이 신발도 언젠가는 버렸어야 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가슴이 조금 찌르듯 아팠다. 지우지 못한 것들, 버리지 못한 것들, 잊은 줄 알았던 것들이 나를 물고 늘어졌다. 그날 저녁 지호가 내게 물었다. 할머니, 아빠는 왜 나랑 안 살아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지도 얼버무리지도 않았다. 그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빠는 지금 좀 많이 힘들어. 지호랑 같이 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안 됐나 봐. 근데 그건 지호 잘못이 아니야. 전혀 아니야. 지호는 아주 잘하고 있어. 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아이는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였다. 그걸 알기에 나는 오늘도 덜 말하고 더 감싸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며칠 전 지호의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호가 요즘 조금 위축돼 있어요.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고 아이들과도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혹시 집에서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나는 몇 초를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다. 예.
아이가 지금 저랑 살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따로 살게 됐고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듬어 주세요. 그 말은 칼처럼 박혔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무게가 점점 뚜렷해지는 순간이었다. 밤 지호는 열이 났다. 작은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 같았고 나는 미지근한 수건을 계속 갈아 올렸다. 약을 먹이고 등을 쓸어내리고 한참을 곁에서 숨을 죽이며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아들이 아플 때도 이렇게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나도 젊었고 두려움도 덜했지만 지금은 내 뼈마디 하나하나가 긴장 속에서 굳어갔다. 하지만 무너지는 몸과 달리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나는 다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새벽이 되어 열이 가라앉고 지호는 내 품 안에서 잠들었다. 나는 그 작은 숨결을 들으며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할머니로서의 책임을 자각했다.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삶의 몫이고 내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운명이라는 걸 나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날은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온 날이었다. 밤늦게 도착한 아들은 문을 열자마자 잠든 지호를 바라보았다. 나는 지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아들은 말없이 부엌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등 위로 낯익은 주름이 생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찬물을 올렸다. 뜨거운 물이 주전자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우리 사이의 침묵을 대신 메웠다. 지호는 어때?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처음보다 많이 밝아졌어. 그래도 한참 더 걸릴 거야. 아직 밤에 울기도 해. 아들은 말이 없었다. 찻잔만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그 손짓 안에 미안함과 후회와 조금의 도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건 답답함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내가 지금 감당 못하는 거 알아. 하지만 너도 이 아이한테 설명은 해야 해. 버려졌다는 감정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건 평생 안 나가.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자기 인생에서 지워졌다고 느끼게 하면 안 돼.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눈빛은 죄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의 눈빛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아들이 3살이던 시절 감기에 걸려 내 품에 안겨 울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아이를 품고 있었다. 단지 품은 방식이 달라졌을 뿐. 어릴 땐 온몸으로 안아줬고 지금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식으로 감싸 안는다. 사랑은 결국 방식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는 걸. 나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배우고 있다. 며칠 뒤 지호는 아빠와 함께 공원을 다녀왔다. 짧은 외출이었지만 아이는 돌아와 말이 많아졌다. 아빠랑 비눗방울도 했어.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다 날아갔어. 아빠가 그랬어. 다음엔 2개 가져가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아이 안에 남아있던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생명을 얻고 자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밤에 지호가 말했다. 할머니, 나는 나중에 아빠랑도 살고 싶어. 그리고 할머니랑도 계속 살고 싶어. 나는 아이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지호가 원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자. 지호는 만족한 듯 이불을 끌어당기고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오랫동안 삼켜왔던 질문을 내 안에 던졌다.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희생이 끝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 정답은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내가 지금 이 아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것. 나는 요즘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진다. 지호가 오기 전엔 늘 늦잠을 잤고 아침이라는 게 딱히 의미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해가 뜨기도 전부터 몸이 스스로 움직인다. 작은 손을 씻기고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우유를 데우는 일.
한때는 지겨웠고 반복이었고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이 모든 일이 내 존재를 증명하는 일상이 되었다. 지호의 유치원 입구에서 손을 놓을 때면 아이보다 내가 더 쓸쓸한 기분이 들 때가 많다. 지호는 어느새 인사도 잘하고 혼자 신발도 벗고 선생님에게도 먼저 다가간다. 그 작은 등이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 나는 가만히 몇 초를 더 서 있다. 예전엔 아들을 그렇게 보냈고 지금은 손주를 그렇게 보내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는 누군가를 뒤에서 지켜보며 살아간다. 낮에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나는 다시 뜨개질을 꺼냈다. 오래전에 시작하고 접어둔 조끼 한 벌. 그걸 꿰매며 지호를 생각하고 지호의 말투를 떠올리고 지호의 기침 소리를 기억한다. 지호가 자고 난 이불에 남은 체온을 손끝으로 느끼며 나는 문득 깨닫는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흔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걸. 며칠 전 지호가 그림을 그렸다. 하얀 종이 위에 크레파스로 그린 건 집, 나무, 햇살 그리고 사람 셋이었다. 이건 누구야? 나는 손가락으로 물었다. 이건 아빠, 이건 지호, 이건 할머니. 엄마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호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나지막하게 말했다. 엄마는 아직 멀리 있어.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마음엔 아직도 기다림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안에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는 아이의 애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작은 마음을 부서지지 않게 지켜주고 싶었다. 밤이 되어 지호는 내 옆에서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나는 오래된 동화책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아기 곰은 매일 숲을 산책했어요. 지호는 내 팔에 기대었다. 그 무게는 가벼웠지만 내 심장은 더 무겁게 뛰었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나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겹쳐지는 걸 느꼈다. 나는 다시 엄마가 되었고 그 말은 곧 내가 다시 나 자신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토요일 지호는 우산을 들고 현관에 서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비 오는데도 유치원 안 가요? 나는 웃었다. 오늘은 안 가도 돼. 주말이잖아. 그 말을 하자 지호는 조금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이 왠지 낯설었다. 한때는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울던 아이였다. 이제는 유치원이 좋다며 비 오는 날에도 가겠다는 아이로 변했다. 시간은 아이를 이렇게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나도 천천히 다시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예전 생각이 많아진다. 아들이 어린 시절 나는 늘 우산을 들고 그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곤 했다.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무릉덩이를 피해 걷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손이 지금은 다른 손을 붙잡지도 못한 채 흔들리고 있고 그 아이의 아이는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있다. 삶은 이상하게도 반복되는 듯하지만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준다. 지호는 비 오는 날 특별히 더 많이 말을 한다. 할머니, 비가 왜 내려요? 응, 하늘도 쉴 때가 필요하니까. 그럼 바람은 왜 불어요?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깨우는 거야. 햇빛은요? 그건 그냥 우리가 잊지 않도록 보여주는 거지. 나는 지호의 질문에 그때그때 마음으로 대답했다. 어떤 말이 정답인지 몰랐지만 이 아이의 마음에 따뜻함이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게 진심이면 언젠가 그 마음도 전해질 거라 믿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지호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지호는 내 무릎 위에 앉아 작은 손을 내 손등에 올려놓았다. 그 손이 너무 작아서 나는 그걸 꼭 감싸 쥐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걸. 지호를 감싸 안는 내 손은 사실 나 자신의 외로움을 감싸 안는 손이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었다. 밤, 지호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잠들었다. 그 손 안에는 말로 하지 못한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 그리움, 외로움, 기대, 그리고 약속. 나는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바라보며 내일도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나는 또 한 번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날 아침 지호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반에 민수는 엄마랑 살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는 엄마랑 사는구나. 잠시의 정적이 흘렀고 지호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엄마가 없지?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호의 눈빛은 어린아이라고 보기엔 너무 맑았고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정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호야, 엄마는 있어. 다만 지금은 함께 있지 않을 뿐이야. 사람들은 다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해. 하지만 그게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야. 지호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나는 다시 불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지호는 종종 한밤중에 깨어서 할머니, 나 여기 있지? 하고 묻곤 한다. 나는 잠든 눈을 비비며 그래, 지호 여기 있지? 하고 대답한다.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다시 눈을 감고 잠든다. 그 짧은 확인 속에는 버림받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절대로 깨지 않으려 애쓴다. 며칠 전 지호가 그림책을 보며 말했다. 이 책 속 아기는 다시 엄마를 만났어. 응, 그렇네. 나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물음은 마치 내게 묻는 질문처럼 들렸다.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기다려왔던가? 그리고 지금 이 아이의 기다림은 내가 끝내 포기했던 무언가를 대신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다.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어떻게 지내냐는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불이 꺼진 거실을 한참 서성이며 걸었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TV를 바라보다가 문득 내가 얼마나 오래 혼자였는지를 깨달았다. 지호가 오기 전에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이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무언가를 끝내기엔 너무 고요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내 무릎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잠결에 손을 잡아주고 아침이면 할머니 밥 줘 하고 외친다. 그 고요한 삶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틈 사이로 다시 살아가는 감정들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그걸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고맙고 조금은 두려웠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창밖 나뭇잎이 하나둘 노랗게 물들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지호의 키도 조금은 자란 걸 느꼈다. 아이의 팔이 내 손을 넘어서고 이전엔 닿지 않던 전등 스위치도 혼자서 켤 수 있게 됐다. 아이의 성장은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나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었다. 무릎은 자주 시렸고 밤에 2번은 꼭 깨었다. 몸이 약해지는 걸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내일 아침 이 아이를 깨워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문득문득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지호가 내게 말했다. 할머니, 나 유치원에서 울었어. 나는 놀라서 물었다. 왜 울었어? 지호는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모두 엄마 얘기했는데 나는 말할 게 없어서 그냥 속으로 울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 거짓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결핍 앞에서 나는 너무 무력했다. 밤에 지호가 잠든 후 나는 욕실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예전보다 더 깊은 주름이 그리고 이전보다 더 또렷한 눈빛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우리 다 울고 살아. 누구도 상처 없이 어른이 되진 않으니까. 그러니 너는 울어도 돼. 지호가 아프지 않길 바랐지만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자라는 아이는 없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울음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일뿐이었다. 며칠 뒤 지호는 스케치북에 무지개를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 무지개는 왜 생겨요? 나는 대답했다. 비가 온 다음에 햇빛이 다시 나면 하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약속이래. 어떤 약속? 다시 맑아질 거라는 약속. 그리고 괜찮아질 거라는 말.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강, 주황, 노랑을 조심스레 칠해 나갔다. 그 무지개를 보며 나는 이 아이의 미래가 꼭 그렇게 맑게 갤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지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책을 읽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고 지호가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아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마음이 조금 슬퍼서. 지호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괜찮아질 거야. 무지개는 비 온 다음에 나오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이 아이는 이미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아이의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예고도 없었다. 그날 나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마른 낙엽이 모래처럼 발끝에 부딪혀 굴러갔다. 아들은 현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낙엽이 가득 깔린 길이 앞에 펼쳐졌고 그 위로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입을 열지 못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예전처럼 재촉하지 않았다. 어떤 말이든 그가 꺼낼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엄마.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민정이가 다시 연락 왔어. 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아들의 눈빛은 복잡했고 마음속엔 여전히 갈피를 못 잡는 흔들림이 있었다. 지호 데려가고 싶대. 자기 인생도 이제 좀 정리됐다고. 근데 내가 지호를 보낼 수 있을까? 그걸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내 눈동자 안엔 분노도 슬픔도 안타까움도 없었다. 그저 지쳐 있을 뿐이었다. 그건 내가 판단해야 할 일이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아이를 키우는 건 결국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야. 누가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의 문제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었고 나는 그 답을 대신 말해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호를 사랑한다는 건 그 마음에는 거짓이 없다는 걸 믿었기에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낙엽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지호는 마당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노란 은행잎을 한 장 한 장 모아 하트를 만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엄마한테 줄 거야. 나는 그 말에 멈칫했다. 왜? 지호가 대답했다. 엄마가 다시 올 수도 있잖아. 그때 줄 거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었다. 사랑이란 건 돌아올 가능성을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기다림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겨울의 입김이 골목을 타고 들어오던 어느 아침, 지호는 내게 말했다. 할머니, 나 이제 아침에 혼자 일어나도 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컥했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지호가 나 없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아주 조용한 독립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이 아이의 세계에서 조금씩 물러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정이 전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다. 나는 지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민정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현관을 정리하고 그녀가 들어오게 했다. 우리 둘 사이엔 말보다 오래된 감정이 있었다. 오해, 미움, 단념, 책임, 미안함. 모든 게 혼재된 채 지호라는 아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지호는 잘 지내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컸어요. 혼자 양치도 하고 자기 옷도 개고 가끔 엄마 얘기도 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쉽게 사람을 잊지 않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잊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지호는 엄마를 보자 한참을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곤 천천히 다가가 자기가 그린 무지개 그림을 꺼내 보였다. 이거 주려고 그랬어. 민정은 입술을 떨며 그림을 받았다. 그리고 지호를 안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눈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해가 유난히 부드러웠다. 그날 밤 지호가 말했다. 할머니 엄마랑도 살고 싶고 할머니랑도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지호야. 우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게 조금 어려워도 사람 마음은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랑이란 건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지호가 나를 통해 배운 것이 단지 밥 짓고 옷 입히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태도이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 남을 준비를 한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내 안엔 엄마였던 시간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내 곁엔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사랑의 흔적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호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고 민정은 주말마다 아이를 데려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끔은 셋이 함께 밥을 먹고 지호는 그걸 가족 식사라고 부른다. 아들도 이제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모든 게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다시 엄마가 되었던 시간, 그 시간 덕분에 나는 다시 나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 긴 감정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안아주길 바랍니다.